또 교육과정 두 번째,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도구 애터미. 그리고 애터미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자,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연금성 소득, 인쇄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많이 이제 권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책으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물통을 나른대요. 물통을. 음. 그래서 이제 3,800만 원짜리 물통을 길어서 나르는 사람, 보통 사람이죠. 그리고 1억 800만 원에 물을 길어다가 나르는 사람. 그러니까 물을 어떤 마을에다가 길어서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좀 물을 많이 떠서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의사 중에서 뭐 연봉 1억 4천 정도 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 역시도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어, 마찬가지로 물을 길러 나르는 그런 물통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도 작은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기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도 좋은 물통을 큰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나르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오기도 하고 또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직업이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직업이 또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기를 수가 없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을 적게 길어 나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물을 길어 나르기 더 열악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마르기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성,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수도 꼭지만 틀면은 물이 계속 나와서 내가 물을 길어 나르지 않아도 연금성으로 물이 계속 나와주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혹은 생각조차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 과거에는 파이프라인이 없었어도 노후가 워낙 짧다 보니까 이제 물통을 길어 나르는 시간이 이제 끝나고 그 노후가 짧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또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못한다면 60대, 70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터미가 정확하게 파이프라인 사업입니다. 물을 길어 나르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 노후가 굉장히 심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해야 된다는 거고 본인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터미를 부업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 주부라든가 뭐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요.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조금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잘 안 믿겨지지만요. 정말 100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 때 노후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저축을 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즉 말하면 노후에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 다음으로 답변한 게 배우자 재산이나 재취업 등을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재취업을 해서 결국에는 또 노후에 일을 하겠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른 직업으로 또 살아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녀의 취업이나 자녀에게서 생활비를 이제 얻어서 이렇게 생활할 예정이다. 자녀가 굉장히 훌륭한 직업, 뭐 의사나 변호사, 뭐 대기업에 거기다 승진도 잘하고 뭐 이 정도는 돼야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동네에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를 둬야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 자녀가 또 서울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서울의 그 사정상 또 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죠. 워낙 집값도 비싸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계획을 가진 분도 9.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노후에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애터미가 될 수는 없는지, 그분들에게 애터미를 알려주고 애터미를 알아봤더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를 때는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알려주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후 준비해야 되죠. 부족한 소득을 메워야 되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도 있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죠. 특히 남성분들 직장에서 정말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터미가 노후 준비도 그렇고 부수입, 부업거리로도 그렇고 또 파이프라인, 연금성, 그리고 고소득 이런 걸 위해서 필요로 한 도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통사고는 상당히 심각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고요. 그만큼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 요즘에는 이제 자진해서 반납을 하게 될 경우 무슨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게 고령자가 인도로 이제 막 그 자동차가 들이닥쳐서 인도에 보행 중인 사람을 치거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5세에도 계속 일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65세 정도가 됐을 땐 일을 안 해도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계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또한 조금 놀라운데요. 요즘에 선자리 같은 거 이렇게 소개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럴 때 이상형을 찾잖아요. 그 이상형을 찾는 조건 중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지 부모가 도와주는지 우리를 여기에 대해서도 큰 스펙으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도와준다. 혹은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유가 있으시다. 그것과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소득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애 결혼이 아닌 이상은 이제 이렇게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분들께서 노후 준비를 하던 그 모습은 자녀들도 좀 많고 그분들의 평균 수명도 조금 지금보다 낮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나라에서 아직은 노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직은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과 지금 앞으로 노후를 맞이할 분들의 미래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자녀가 해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내 노후를 준비를 못한다면
그게 자녀의 결혼 문제까지도 지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코도 석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노후가 불안정하다면 부모님께서 앞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말을 못하고 아파도 이제 끙끙 앓고 정말 이런 부모님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수명은 65세 정도고요. 나머지 이제 평균 수명을 감안했을 때 현재 17년 정도 유병 기간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준비를 잘해서 내 노후에 내가 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픈 상태로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월 평균 노후 생활비가 약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요. 이것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껴 쓰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뭐 120만 원, 150만 원도 가능할지 몰라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주가 왔을 때 뭐 용돈 뭐 이렇게 5만 원짜리라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친구들이랑 산책 갔을 때 밥이라도 한 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250만 원 정도가 돼야 되고요. 은행에다가 돈을 현금을 딱 넣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빼쓰는 걸로 생각한다면요. 현금이 4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되어 있는 노후 자금 플러스 약간 부족한 것이 4억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조금 믿기 힘들지만요. 한 12억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이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되지만요. 실제로 30년가량의 노후를 보낸 데 있어서 부부가 약 1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조금은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이거 충격적인 또 자료인데 한국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거죠. 살아가기에. 그래서 노후에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직업까지 없는 무급의 상태로 노인이 되는 것. 이것이 큰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이 와서 그럴 경우는요. 이 돈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을 생각을 하지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희망을 가지는 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빌딩도 있고 뭐 재산이 많다. 땅도 많고 그런데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진 않겠죠. 보통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래서 노후 준비를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재택에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데 국민연금, 예금적금, 사적연금, 부동산 뭐 이런 것들 퇴직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게 요 중에서 한두 가지 가지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고요. 이게 전체 다 준비가 되어야 겨우 노후 준비 250만 원 정도를 이제 메울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을 나라에서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죠? 나라에서 왜 이거를 못 해주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엔 재정이 있는데 이거를 노후에 국민들의 노후 쪽에만 쓸 수가 없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950년대쯤에 미국에 있는 법을 이렇게 가져오죠. 그런데 이 시대 때 평균 수명이 약 51세, 남자는 51세, 여자는 53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 53세였으니까 이때야말로 이제 뭐 환갑잔치를 이제 성대하게 하고 이런 시대죠.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상을 살았을 때 육체 노동이 가동이 가능한 이 시대가 이 나이가 5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55세까지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보통 평균 수명은 51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노후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지금 약 85세 이상이 되었죠. 평균 수명이. 그리고 미래는 곧 올 미래는 100세가 되죠.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법과 정책을 제도를 만들었을 이 시대 때의 평균 수명과 차이가 거의 50년이 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50년의 공백을 개인이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후 실패 원인, 그래서 심각하죠,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을 우리가 애터미를 해보자고 알려주는 거죠. 지나친 사교육비 투자. 그래서 뭐 이거는 다들 알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지금 돈이 있는데 안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데 지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결국 좋은 직장을 가서 결국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결국 지금 대학을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과 크게 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과연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만족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직장을 가졌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 많은 사교육비, 이 사교육비는 부모의 노후를 녹여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투자를 하고 자녀에게 다시 받을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요. 줘가지고 다시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그것은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따로 사교육비 든 건 따로 내 노후 준비는 따로 해야 되는데 모든 총 할 수 있는 모든 사력을 다해서 사교육부에 쏟아 넣었다. 이것이 노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특히요 고성장 시대에 살아와서요 몸에 뭐가 배어 있냐면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살기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소득으로 나의 소득의 2~3배 넘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먹고 싶은 것, 여행 가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현재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SNS가 또 이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도 다 하고 싶단 말이죠.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노후 준비를 안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재테크의 실패. 재테크의 실패. 또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직업, 그것을 붙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애터미가 많은 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몰라요. 적성이 안 맞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잘 못하겠지라는 예단을 하고 있고요. 내가 할 일 아니야. 이렇게 미리 단정을 지어서 아예 안 알아보는 사례가 많은데 알아보게 될 경우 안 맞아도 해야 되고요. 다소 좀 안 맞을 수 있죠. 저도 안 맞아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직장 생활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 해가지고 뭐 아파트 한 채 달랑 남고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고요. 사업만이 노후 준비의 해결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봉급이 늘어나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사업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애터미는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진입비가 필요하지만 애터미는 그조차도 필요가 없죠. 내 수준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있고 내 여유, 자금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자금이 없어도 할 수가 있고요. 진입비가 없고 월 내야 되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는 거예요. 돈이 월세 내듯이 그렇게 가게세 내듯이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감이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0세에서 30대까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기간입니다. 그죠? 돈이 들어갑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면요, 키울 때 돈이 들어가지 자녀에게서 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 30년 동안 적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 흑자 기간입니다. 돈을 버는 기간이죠. 그리고 60대부터 90대까지 또 다시 노후를 맞이하면서 적자 기간이고요. 여기서 90대가 넘어서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30대에서 60대까지요. 적당한 소득을 가지고 이 적자 기간을 메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통박으로 생각해도 딱 봐도 힘들다는 거 느껴지죠. 월급 250에서 350 이 정도 맞벌이로 해가지고 5, 6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는요. 이 적자 기간을 메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 키워놓고 와서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 조금이라도 사회 나갈 때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고 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요. 소득이 5, 600만 원 정도 선에서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소득을 그 이상으로 높여야 됩니다. 700, 800, 1000만 원까지 월 소득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그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적자 기간을 메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도 이 기간에도 돈을 많이 벌지만 노후가 돼서도 일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돈이 나온다면 더 좋겠죠.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자 60대 정도가 되었는데 자, 빌라 한 2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노후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60에서 90대 이 적자 기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대에서 60대 사이에요. 그런 빌라 2채 정도를 준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빌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빌라는 또 뭐 재개발이 들어가서 또 돈이 커지고 이런 계획까지도 세우겠죠. 그것이 다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등바등 돈 또 아껴 쓰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50대, 60대다. 애터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학력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써보고 만족감이 있다면요. 이 사업도 되는 사업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좋은 제품, 소득이 될 수 있는 이 도구, 이것을 알리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이 돌고 돌았어요. 옆 가게에서 물건을 사주면서 또 그 옆 가게는 또 옆 가게에서 물건을 사주면서 돈이 돌고 돌았는데 지금 이 돈이 한 대 다 빨려 들어가죠. 대기업 쪽으로. 그럼 대기업 주주가 자꾸 이제 부가 쌓이게 되고 다시 그 지방으로 돈이 퍼져나가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애터미의 매력을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게요. 애터미는 이 돈이 한쪽으로 뭐 여의도나 그런 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이 각자 사업자에게 다시 분배가 됩니다. 보상 플랜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회사 총 매출의 35%를 모조리 몽땅 현금으로 회원들에게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배하는 게 누군가에게 위에 먼저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비중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0만 원 정도에 가장 집중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분포가 200만 원대에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일보다는요, 훨씬 더 쉽게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연금성으로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빈부격차 해소도 애터미가 많은 것들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한테 사쓰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한테 사쓰고 그 사람들에게 알린 나는 광고비로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렸으며 또 그 사람들이 알리는 거에 대해서 무한 단계로 내 광고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아닌가요? 내가 광고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린 사람들, 그 나를 통해서 알렸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의 광고비가 된 거죠. 이런 수당 플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유 마케팅으로. 보상 플랜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대기업들과는 많이 다르다. 서민 경제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자, 화폐 가치가 자꾸 하락되는데요. 화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 대출을 내준다. 5억의 대출을 누군가가 받아서요. 은행에서 내준다. 그러면 그 5억이라는 돈이요. 꼭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은행에서 대출을 딱 내주는 순간 5억이라는 돈이 시중에 생긴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그리고 그 5억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라고 생각하면요. 똑같은 월급 300만 원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기관에서는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데서는 26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거 좀 낮게 잡은 자료긴 한데 226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보통 110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노후 준비가. 근데 한 달에 116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돈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거냐. 요런 계획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게 애터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말이 되죠? 충분히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큰 돈을 벌거나 계속 벌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한데요. 월 1,000만 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연금, 이 1,000만 원이 연금이 되기도 하고 또 애터미는 보상 플랜 자체가 200만 원에 맞춰져 있다고 했죠. 200만 원 연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애터미는 이렇게
직급 체계가 있고요. 이 수당의 급수가 있는데요. 제일 높은 급수를 꼭 받아야만 성공한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소득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가장 낮은 등급의 후원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당으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급수의 후원수당이 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6만 원이 매일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6만 원이 매일 나오는 그런 회원이 있다면 그래서 광고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회원이 있다면 보너스로 한 달에 2번 정도 또 보너스가 나옵니다. 약 45만 원의 보너스가 한 달에 2번 나오는데요. 이 보너스까지 생각한다면 소득이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가장 낮은 급수, 가장 낮은 직급만 달성을 하더라도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것을 포커스로 두고 있다. 보상 플랜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엄청 큰 차이가 있고요. 다른 데는 처음에는 이제 적고요. 올라갈수록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도 올라갈수록 많이 주는 건 맞는데 이 비중 자체가 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수가 적잖아요. 머릿수가. 그런데 거기다가 편성까지 더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겠죠. 그래서 애터미의 지금 최고 직급자와 다른 미국계 회사의 최고 직급자가 소득이 20배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업들은 성공자가 되었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수당을 지급을 한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될지 유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최고 직급자까지 반드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미국 회사를 가는 게 좋고요. 나는 평범해서 첫 번째 직급이라도 달성한다면 다행이겠다 생각한다면 애터미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에서 첫 번째 직급만 되더라도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직급 정도를 달성하면서 후원수당을 매일같이 두 번째 정도 후원수당 1당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1당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소득이 연봉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애터미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누구나 이 정도 소득은 벌어갈 수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애터미는 어차피 쓸 생필품, 근데 고품질입니다. 고품질인지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고품질인지. 그리고 그 고품질이면 비싸야 정상인데 왜 이게 마트 가격에 파는지 그게 믿어져야지 알릴 수 있겠죠. 내가 안 믿어지는 거를 쭈삣쭈삣거리면 상대방은 그걸 느낍니다. 알아채버려요.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걸 팔려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 정말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튼튼한 회사인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회사가 돈 좀 벌고 있는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뛰어난 경영진인지 또 도덕적인 경영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 지금 대기업 회장들 봤을 때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겠지만 정말 도덕적인지 인품이 좋은지 혹은 경영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베일에 꽁꽁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토크쇼에 나와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그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망감을 안기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마 자신 있게 나올 겁니다. 미국계 CEO들처럼. 근데 잘 없죠. 꽁꽁 쌓여져 있죠, CEO들이. 근데 우리 창업자이신 박한계 회장님
우리 박한계 회장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강의를 지금 인터넷에다 올려놨는지 1시간짜리가 넘는 강의가 정말 수백 편이 넘게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막 나오고요. 그 말 중에 어쩜 그래 허점투성이가 없는지 그 허점투성이가 없습니다. 다단계 그 회장이 강의를 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헐뜯을 게 많겠어요. 근데 그럴 게 없다는 거. 이미 인터넷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경영 방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뛰어난 경영진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걸 확인했고 정말 제 미래와 제 인생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 인생과 이런 것들을 걸어도 될 만큼의 그런 경영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자본으로 시스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성 소득.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이 없으면은 굉장히 빨리 건강이 또 악화되기도 하고 빨리 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특히 일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고 싶다면요. 충분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소득, 좀 더 높은 직급을 가고 싶으면 그 나이가 많지만 열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열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코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터미 우리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 보면요. 점점 젊어지는 걸 정말 느껴요. 정말로 젊어집니다. 제 어머니만 해도요. 과거 사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얼마나 또 안 듣고 계시죠? 혹시 저 들어와 계신 거 아니죠? 얼마나 촌스럽고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진짜로요. 그 샤론 로즈 마스터 갔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 스피치가 어디 그 떠돌아다니거든요. 그 막 숨기려고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사장님들도 점점 예뻐지고 계시잖아요. 정말. 다들 피부도 좋아지고 스타일도 더 예뻐지시고 예뻐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젊어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민이 유일하게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녀에게 이 아이디를 상속도 할 수 있고요. 상속세도 없습니다. 상속세. 뭐 재산이 뭐 얼마더라? 10억인가? 15억인가 넘어가면은 그 상속세가 뭐 50%라고 했나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돈을 준비도 못 해가지고 막 사람들 쩔쩔매고 그런다고 하던데 이 코드는요 상속세도 없어요. 상속세 같은 거 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 아이디에는요. 자, 시대의 흐름을 조금만 살펴보고 갈게요. 미래에 이제 전기차 대세가 되겠죠. 그러면 부품이 많이 줄어듭니다. 70%의 부품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그 부품 만드는 많은 직장 줄어들겠죠. 이게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전기차 만드는 것을 계속 많은 방해가 이루어지고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많은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막을 수가 없죠.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석유 관련된 쪽이 많이 이제 쇠퇴가 하게 되는데 이 전기 관련된 쪽은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 직업에 큰 변화가 몰아닥치게 되겠죠. 자,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70피스가 되는 것들을 용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이제 거푸집을 통해서 붕어빵 찢듯이 하는 기술이 생겨났어요. 이게 그전에는 합금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우주공학, 로켓 만드는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이 다이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요. 부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크기도 정확하고 그래서 더
견고하고 좋은 부품이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너도 나도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서 많은 부분에 인력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 회사들은 많은 이 용접은 기계들이 많이 하고는 있지만요. 이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또 많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용접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을 아예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보험도 이제 이렇게 기계가 알아서 엑셀에다 밟고 브레이크 밟고 얼마나 급가속을 하고 얼마나 급브레이크를 밟는지 커브 돌 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운전자 이거를 그래프로 데이터로 만들어서요. 아, 이 사람은 운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다 해서 보험료를 낮춰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운전 험악하게 한다, 난폭 운전한다 하면 보험료를 많이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은 운전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전산으로만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싸면서 혜택은 더 좋은 그런 보험이 생기게 되면서 보험업계도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산업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런 붕괴가 되는 일에 있어서 나의 가족의 직업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들어왔는 내 자녀의 회사가 붕괴가 될 수 있어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자, 택시가 이제 로봇가 이제 택시가 되게 되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이 유통의 흐름도 변화가 되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대형마트로 지금 오게 되면서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 대세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게 소득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소비자가 그 프로슈머가 돼야 돼요. 자기가 소비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가 유통의 최종 단계고 그것을 애터미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뭐 이루어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또 이미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있는 제품이라면 그런 물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립글로우가 있다면요. 다른 데서 로드샵이나 이런 데서 사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사고 싶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업자는. 왜 그러냐면 이 PV가요. 단순한 그냥 PV. 예를 들면 2만 원에 만 PV다. 그러면 단순히 그 만 PV가 아니라요. 이 사업자에게 있어서 만 PV는 기하급수의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보도에서 가장 밑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 내가 이 립글로우를 그 아이디로 주문을 하면요. 그 만 PV는 그 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다 하이 매출로 잡힙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하이 매출로 잡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출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본인들이 광고해서 광고비를 받는 거 아니지만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하이 매출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이 매출로 잡히고 내 파트너도 하이 매출로 잡히고 물론 내 스폰서도 하이 매출로 잡히고 하이 매출로 다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의 원리가 발생이 됩니다. PV가 올라왔네?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잖아요. 좌측 라인, 우측 라인. 요거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보상 플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좌측 라인, 우측 라인만 키우면 되는데요. 한쪽 라인에서 PV가 폭량폭량 올라오니까 우측에 내가 조금만 소개시키고 내가 조금만 여기다가 우측에다가 조금만 필요한 걸 샀으면 수당이 나오겠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PV가요. 상당히 소득이 짭짤합니다.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이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큰 매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마트에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 쓰겠죠. 그죠? 아는 사람들은 안 사 쓴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애터미에서
저는 좀 많이 쓰니까 조금 덜 쓰는 분은 예를 들어가지고요. 애텀에서 한 30가지 정도의 제품을 나는 소비를 하고 있다. 다 생필품이니까요. 대부분. 그러면 나같이 한 30가지 정도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을 한 5명 정도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적게 잡았을 때 2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약간의 연금성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이렇게 애터미 강의를 듣게 하거나 애터미 우리 회장님 강의를 같이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러면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선입견과 편견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안불망의. 안불망의.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잘 없죠. 다들 현재는 문제가 잘 없어요. 대한민국에. 워낙 이제 일자리도 아직은 넉넉하게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 준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좀 풍족하신 분들 있죠. 노후 준비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 그분들도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좀 더 굴을 하나 더 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성이 그러니까 가장이 퇴직할 수 있는 자격 이걸 저는 표현하자면 내 집이 있고 근데 이 내 집이라는 게요. 인플레 해지가 가능한 집. 이게 뭐냐면 그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물가 오르는 것보다는 집값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요. 물가가 오르는 거에 반의 반도 집값이 안 올랐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집값이 올랐긴 올랐어요. 막 3배 정도 올랐는데 물가는 그 사이에 10배가 넘게 15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재산이 오히려 까먹은 거예요. 재산에 손실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집을. 그러니까 그런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통은 이제 좋은 몫에 이렇게 아파트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지가 가능한 집. 그리고 빚 없고 연금이 200만 원 있거나 혹은 연금 200만 원 대신 재산이 한 6억 정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퇴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없거나 2개가 부족하거나 혹은 3개 다 준비가 안 된 경우에 퇴직할 자격이 안 되어 있다 보면 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소득이 뭐 400이 되고 500이 되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애텀에서 400, 500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퇴직을 하고 노후 준비가 정말 안정적으로 되는 경우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빡세다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를 뭐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사업을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다른 건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다른 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특히 뭐 50대, 60대 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알고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자, 은퇴는 했지만 다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나가고요. 희망 은퇴 나이는 73세. 그러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들이. 이게 그 전형적인 가장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73세까지 일을 해야만 되는 노후 준비 상황. 근데 73세까지 일하기는 또
여의치가 않는 49세 보통 퇴직을 해버리는 비자발적으로요. 자, 애터미에서 그러면 성공을 하고 싶다. 난 여기서 정말 고소득자가 되고 싶고 또 연금성 소득을 가지고 싶고 파이프라인 소득을 가지고 싶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일단 필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게 제일 저는 1번. 그러니까 뭐 이제 남자를 고를 때 뭐 잘생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책임감은 1순위가 아니라 그냥 결혼할 남자의 그냥 기본 요소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배우려고 한 자세 자체가 없는 건 너무 불량한 태도의 사업자라고 볼 수 있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닫혀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에 비례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하루에 터미 시간을 쓰고 있으며 얼마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애터미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된다. 요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터미를 하겠다고 그냥 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회원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거기서 일어나는 회원들이 일어나는 광고비가 내가 가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사업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맥락을 모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락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면요. 그냥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지금이 속상한 게 있으면 속상해버리고 지금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그냥 답답하고 그거는 너무 당장에 앞만 보고 사업을 하는 그런 너무 그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자고로 사업가는 기업가 혹은 사업가들은요.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그런 거예요. 제 측근 중에서요.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딱 운영을 했는데 3일 만에 월급을 벌어들였대요. 3일 만에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억을 투자를 하고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뭐든지 하는 거잖아요. 큰 리스크를 떠안고 그렇게 했을 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터미도요 할 때 당장 막 속상한 거, 당장 답답한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나중에 이걸 이루었을 때 얻을 큰 그 대가, 엄청난 고소득과 연금성 이걸 실감을 조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고 또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요. 파이프라인은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프 한두 개 탁 연결해 놓고서는 뭐 연금 안 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복제 시스템, 그리고 교육 시스템, 후원 시스템, 문화 복제 시스템 등등 어떻게 하면 좋은 문화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갖춰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고요. 자,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강력하게 설득이 가능합니다. 보통은요. 내가 정말 와닿은 거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강력하게 뭔가 느낀 게 없으면 강력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느낀 게 큰 사람들은요. 정말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에 대한 대안책으로 애터미. 이게 굉장히 저는 크게 와닿아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보게 된다면 사람들의 선입견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여기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작업에 대한 부분에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요. 또 경영자에 대해서 크게 와닿았고 제품에 대해서 크게 와닿았어요. 자, 그리고 이 보상 플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때는 적당히가 안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정말 진짜다 그러면 적당히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면. 진짜인데 느긋느긋하게 말이 될까요? 뒤에 막 큰 개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개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와, 뒤에 개 쫓아온다! 막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를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방정식이 내 나름대로의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막 정답이 없고요. 내 나름대로의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이 없으면 절대로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될 거라는 거, 부자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방정식이 애터미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해도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애터미에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방정식이 생겼다는 거죠. 자, 내가 데려온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거는 내 성공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성공도 안 믿어지는데 너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부터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애터미에 대한 근거를 성공에 대한 근거를 잘 착실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이 문제점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과 이런 것들은 경영자, 우리 창업자의 강의를 들으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꼭 이 강의를 1시간 동안 앉아서 들어본다면 미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자, 파이프라인 다들 만들고 진짜 막 죽기 싫은 이런 자산을 만들어서 막 진짜 이걸 두고 떠나기가 싫다는 그런 부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